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박상욱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장관 청문회와 달리 대법관 후보 청문회입니다. 장관은 이제 일종의 정치적, 정무적 지위에 있지만 대법관은 그런 정치적인 거와 관계없이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의회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재판의 독립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검찰 당시에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검사 동일체 원칙 법원에서 판사한테는 적용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신 있게 독립해서 재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최종심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3월 초에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러다가 5월 달에 신부님들에 의해서 정의권 전국 사재단 신부님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니까 그때서야 수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19일 날 제 말씀은 뭐냐면 후보자께서 스스로 노력에 의해 가지고 노력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요. 후보자는 공범 3명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는데 다른 외부 신부님들의 폭로에 의해서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그리고 2명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밝혀내게 된 것이죠. 본인이 노력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저희가 관련자 3명이 더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의혹 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상부에 당연히 수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조만간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가 여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사 수사 체계나 인사상 그런 처지가 아니었고 저는 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3명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파견 명령을 받고 또 수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상부 지시에 너무나 철저하게 지시를 잘 이행하셔가지고 수사하지 말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부에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직서를 쓸 각오를 하고서라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내거나 이런 적극적인 공문 건절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시키는 대로 하셨던 분이 과연 대법관이 되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사검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수사 계획서를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저는 여주지청에 근무를 하면서 재수사가 착수되면은 즉시 참여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수사를 안 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월 24일 기소한 사건이 계속 서울형사지방법원, 그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1차 기일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요 점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고 나서야
그 재판기를 정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제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주인 검사께서 기일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또 어떻게 보면 내사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나중에 물론 그 구체적인 사실은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로는 당연히 재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지나서 10일 동안 중앙본부에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전혀 그런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신부님들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수사 때 이미 충분히 2명 외에 3명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검사도 당시에 굉장히 1차 수사를 끝낸 다음에 자괴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반려가 됐죠. 하지만 후보자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명 가지고 어떻게 물고문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충분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실황조사서입니다. 제가 별도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박종철 군을 대역을 써가지고 170cm 되는 그 큰 키를 가진 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린 상태로 고문받는 장면을 재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장면만 나와 있지 어떻게 뒤에서 강진규가 혼자서 이 170cm 되는 사람을 반항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안상수 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나 그 상황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안상수 검사는 사실 이 사건 수사되기 전에 사직이 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황조사서에 왜 당시 피의자 2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황조사를 했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은 그 강진규, 조한경 두 사람이 이 소위 고문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강진규가 뒤에서 팔을 잡고 목을 누르고 그래서 반항을 억압하고 조한경 그 당시 반장이 당시 그 박종철 군의 머리 부분을 눌러서 욕조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몸이 빠지면서 반항을 하니까요. 목 부위가 욕조턱에 장애였다. 닿아서 물론 그 당시 장애된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한 것이 시종일관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백이 그런 그 실황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또 부검 결과 또 현장 상황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그 부위가 여기 부검 결과하고도 정확하게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진규와 그 조한경이 본인들은 왜소하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강진규 같은 경우에는 전투경찰대 출신일 뿐만 아니라 소위 그 경찰의 특수경비대 출신입니다. 절대 두 사람이 왜소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의원님의 그런, 지적과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박상호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장관 청문회와 달리 대법관 후보 청문회입니다. 장관은 이제 일종의 정무적 지위에 있지만 대법관은 그런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의회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재판의 독립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검찰 당시에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검사 동일체 원칙 법원에서 판사한테는 적용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신 있게 독립해서 재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최종심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3월 초에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처지가 아니었고 저는 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3명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파견 명령을 받고 또 수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상부 지시에 너무나 철저하게 지시를 잘 이행하셔가지고 수사하지 말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부에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직서를 쓸 각오를 하고서라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내거나 이런 적극적인 공문 건절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시키는 대로 하셨던 분이 과연 대법관이 되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사검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수사 계획서를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저는 여주지청에 근무를 하면서 재수사가 착수되면은 즉시 참여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수사를 안 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월 24일 기소한 사건이 계속 서울형사지방법원, 그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1차 기일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요 점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고 나서야 그 재판 기일을 정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제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주임검사께서 기일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또 어떻게 보면 내사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나중에 물론 그 구체적인 사실은 나중에 수사하면서 알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로는 당연히 재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지나서 10일 동안 중앙본부에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전혀 그런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의군 전국사재단 신부님들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수사 때 이미 충분히 2명 외에 3명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검사도 당시에 굉장히 1차 수사를 끝낸 다음에 자기가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러다가 5월 달에 신부님들에 의해서 정의권 전국 사재단 신부님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니까 그때서야 수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19일 날 제 말씀은 뭐냐면 후보자께서 스스로 노력에 의해 가지고 노력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요. 후보자는 공범 3명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는데 다른 외부 신부님들의 폭로에 의해서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그리고 2명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밝혀내게 된 것이죠. 본인이 노력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저희가
관련해서 3명이 더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의혹 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상부에 당연히 수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조만간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가 여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사 수사 체계나 인사상 그런 을 느껴서 사직서를 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반려가 됐죠. 하지만 후보자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 가지고 어떻게 물고문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충분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실황조사서입니다. 제가 별도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박종철 군을 대역을 써가지고 170cm 되는 그 큰 키를 가진 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린 상태로 고문받는 장면을 재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장면만 나와 있지 어떻게 뒤에서 강진규가 혼자서 이 170cm 되는 사람을 반항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상수 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나 그 상황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안상수 검사는 사실 이 사건 수사되기 전에 사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위님께서 말씀하신 실황조사서에 왜 당시 피의자 2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황조사를 했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은 강진규, 조한경 두 사람이 소위 고문행